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저성장 시대의 개인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노후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어떤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MZ 세대들조차도 이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은 노후 준비를 좀 알차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 엉뚱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엉뚱한 노후 준비다. 노후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훌륭한 일인데 엉뚱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이유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우리가 흔히 경제 성장률이다 그러면 많이 듣는데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소득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올라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전 국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좀 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통계를 한번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성장률 평균은 2.66%입니다. 굉장히 낮죠. 자, 그런데 이게 2011년에서 15년 동안을 조사해 보니까 3.86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010년대에는 그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은 아니었던 거죠. 2006년에서 2010년을 한번 보니까 3.24, 역시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부터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6.0%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낮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균 6%니까. 자, 이렇게 성장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초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5년은 보니까 2.66%밖에는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2000년이 아닌 그 20세기에는 어땠는가 한번 보면 1970년대부터 쭉 보니까요. 일단 1996년부터 2000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90년대 후반부죠. 이때는 성장률이 6%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 8.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대단히 높은 거냐면 평균 8.6인 거죠. 평균 8.6이라는 거는 그냥 평균만 봐도 1년에 월급이 한 9%씩 올랐다 이런 이야기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던 때죠. 1970년에서 80년, 89년,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어땠느냐 보니까 평균 성장률이 12%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뭐 은행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적금만 들어도 그냥 한 10% 정도 이자를 주는 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도 10%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약간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뭐 다른 걸 했다 그러면 뭐 성장이 뭐 20% 30% 이상 났겠죠.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자산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땅 하나 어디 잘 사놓고 뭐 하나 잘 사놓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어디 뭐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고, 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자산의 성장에 의해서 노후 준비가 그냥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야,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 잘 돼 있어,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이게 결국 재테크의 차이인데 결국 어디에 땅을 사고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주식을 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자료가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자료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2009년도에는 연을 알리고 있었는데
10년 지나니까 드론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그죠?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이렇게 TV는 뚱뚱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날씬했는데 지금은 2020년 되니까 20년대가 되니까 TV는 날씬해지고 얇아지고요. 앉아서 TV 보는 사람은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가 그 시대의 변화를 못 쫓아가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문화지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자꾸 옛날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막 다 드론 날리고 있는데 연 날린다든지, 지금 남들은 다 이렇게 얇은 TV 보는데 나 혼자 뭐 브라운관 TV 킨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노후 준비에서 실질적인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어디다 땅 사야 돼? 어떤 주식 사야 돼? 어떤 집을 사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이 뒤처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MZ세대 분들은 아마 이런 말을 많이 아마 친구들 간에 이야기할 때도 하셨을 텐데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어족이 뭐냐면 굉장히 빨리 은퇴를 하는 거야. 조기 은퇴. 그래서 일을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야, 그럼 듣기만 해도 너무 좋다. 빨리 일을 그만둘 정도로 성공을 해서 뭐 재테크에 성공을 했든 뭐 어떤 다른 뭐 비즈니스가 성공을 했든 성공을 해가지고 빨리 은퇴하는 거야. 나이 한 40대 되면 은퇴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파이어족이죠.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파이어족이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MZ세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MZ세대는 개성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기성세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거나 좀 이렇게 억압된 분위기나 좀 이렇게 일률적인 조직 문화를 조금 거부하는 개성이 강한 세대다 보니까 파이어족들을 잘 보시면 뭐 나름 성공했다 뭐 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걸 잘 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은퇴한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은퇴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고용돼서 다니던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를 벗어났다는 거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은퇴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잡을 바꾼 거야. 자기의 잡을 성장시킨 거지 은퇴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돈 버는 일인데 돈 버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안 해요? 계속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막 수천 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한 어떤 성공 사례를 가지고 마치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판타지를 보여주는 게 잘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유튜브들이 다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재테크든 뭐 어떤 성공 사례든 마치 뭐 다 하면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요 진짜 불과 5년 전만 해도 막 100세 시대 그러면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 오바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요 진짜 100세 시대 그러면 느낌이 와요. 진짜 100세까지 살겠구나. 이게 시대가 진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사회적 정년이라는 게 있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회적 정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한 60? 뭐 국민연금이 나오는 뭐 65세? 뭐 60세? 이 정도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적 정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왜 달라졌느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회적 통념의 정년은 뭐야? 그게 70, 80대 시대에 형성된 정년이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면서요. 그럼 100세 시대면 사회적 정년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정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이에 0.7을 곱하시면 돼요. 0.7.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40세다.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중참 정도는 되겠죠. 막 아주 고참 아니에요. 40세면 완전 뭐 말단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뒷짐지고 뭐 밑에 애들 좀 시키고 말이야. 조직 문화에서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난 좀 뒷짐지고 난 좀 뭐 우스갯소리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40세면 이 100세 시대의 사회적 정년은 0.7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40세에 0.7 곱하면 얼마입니까? 28살이에요.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라고 본인이. 20대 후반인데 지금 벌써부터 나는 이제 좀 뒤로 물러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회에 뒤처지는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50이 훌쩍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0.7을 곱하니까 이제 한 30대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맞아. 내가 30대처럼 한창 일할 때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마음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난 빨리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겠다. 물론 뭐 그 이루어지면 너무 좋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 정년은 100세 시대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노후 준비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멘토님,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도 아마 똑같겠죠. 뭘 사야 돼? 주식을 사야 돼? 부동산을 사야 돼?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야 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 사야 돼? 어디에 투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물음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뭡니까? 그걸로 노후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순간 여러분은 노후 준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10%, 12% 안 나와도 8%, 10%이던 시절에 재테크로 노후 준비했던 생각을 지금 30년이 지난 문화지체 현상으로 야, 뭐 하나 좀 빵 터지면 내가 노후 준비 될 텐데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100% 실패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결국은 자산이 재테크가 물론 나한테 도움을 주긴 줘야 되겠지만 핵심은 노후 준비는 재테크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한 게 빵 터져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잡이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오래 일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 돈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지 자산이 성장해서 부자가 된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재테크를 하지 말라, 뭐 주식은 안 오르고 부동산 안 오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좀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새겨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 MZ 세대 분들은 워라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연봉 많이 주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휴가 좀 적당히 많이 주고 연봉 좀 덜 줘도 되는 회사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워라밸이라는 것은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각은 뭐냐면 워크, 일하는 거, 라이프, 내 개인 생활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라이프가 물론 뭐 인생이란 뜻도 있고 내 생활이란 뜻도 있고 뭐 나의 어떤 여가 생활이란 뜻이 있겠지만 라이프에서 워크를 빼버린 거예요. 나의 인생 중에 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사 가서 일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고 내 진정한 인생을 내 시간을 보내는 거는 라이프다. 물론 그 의미가 뭔지는 저도 알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고로 계속 생활을 하시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퇴하신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희 매형과 누님이 둘 다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셨거든요. 두 분이 받는 연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좀 약간 그 고위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잖아요. 막 뭐 연금 나오겠다. 뭐 자녀들 다 컸겠다. 얼마나 행복해. 놀러 다니면 되잖아. 근데 매일 괴로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기하죠. 왜 괴롭지? 맨날 놀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아쉽냐 그랬더니 일하고 싶다요. 소속감이 없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노는 것도 그러니까 막 일하다가 놀면 기쁘잖아요. 막 좀 일상에 있다가 여행 가면 기쁘잖아요. 근데 맨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노는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30 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주말이 행복하시죠? 주말이 왜 행복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주말 너무 기쁘죠? 주말이 왜 행복하죠? 여러분들 평일에 시달려서 그래요. 평일에 직장 가서 그래요. 만약에 백수다. 일을 안 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놀아. 토요일, 일요일이 즐거울 것 같아요? 괴로워요. 괜히 사람들이랑 많이 다니고 차만 막혀.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행이 왜 기쁩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 일상에서 탈출하고 해방감을 느끼니까 여행이 기쁜 거잖아요. 계속 여행 다니면 여행은 고욕이에요. 세계 여행을 간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났어.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명이 다 1년이나 6개월 정도를 계획하고 갔는데 제일 오래 있다 온 사람이 2달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금방 돌아왔냐 그랬더니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달은 그냥 대충 재밌었는데 그다음에 자꾸 한국 생각나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여러분, 여행이 진정으로 즐거웠던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떠남이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저는 별로 여행 좋아하지 않는데 여행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아, 나는 집이 최고구나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무조건 아우, 집이 최고다. 근데 그걸 또 까먹어. 집이 최고인지를 몰라서 또 떠나는 거야. 그랬다가 또 돌아오면서 역시 집이 최고야.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인생에서의 기쁨과 여가 생활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건 줄 압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일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놓는 순간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최근 뭐 힘든 건 압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쉬니까 힘들지. 근데 나중에 노후가 되면 어떻게 돼? 월요일, 화요일을 일하고 수요일부터는 수목금토 와, 일. 아니면 월화수 일하고 목금토일로 오는 거야. 이게 바로 워라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서 라이프를 빼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 뭐 부러울 게 뭐 부족할 게 없는 엄청나게 아주 큰 연금을 받고 맨날 놀러 다닐 수 있는 분한테 미팅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더니 뭐가 불만이냐 그랬더니 좀 일 좀 하고 싶다. 소속감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제가 한 50 넘게 살아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의 기쁨은 고통에서 옵니다. 고통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서 막 시달렸다고요? 막 상사가 괴롭게 한다. 물론 밉지. 근데 그 상사가 있고 그 회사가 있어서 내가 주말에 정말 행복한 거야. 일을 여러분 노후 준비의 하나로 끌어와야 됩니다. 자, 자산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노후에도 일을 완전히 놓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노후에도 또 돈 벌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려고 했죠 지금.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일은 좀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현직에 있을 때처럼 막 굉장히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개발하라고요. 돈이요? 조금 벌어도 돼요. 아니 안 벌어도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진짜 완전히 봉사활동이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전혀 소득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소득이 발생할걸요 아마?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행복한 일을 하잖아요. 본인이 하면서 막 너무 기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소득이 좀 적어도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 가는데 회사에서 막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막 맞는 분도 있지만 좀 아니지만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 있죠. 그거는 생계형 경제활동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은퇴를 1차적으로 하고 나서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죠. 자,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은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1차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생계형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강의가 초저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저성장 시대에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입니다. 경기 침체인데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느냐? 막 경기가 막 상승하고 막 그냥 경기가 좋아서 막 돈이 막 유통되다 보니까 막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 상승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경기가 좀 안 좋으면 물가가 좀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까지 높은 거야. 희한하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초저성장 사회에 나타나는 것. 저성장 고물가.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자산에 생겨요. 자산 인플레이션. 2021년도에 경험했죠. 안 오르는 주식 없고 안 오르는 아파트 없고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 이게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전이가 되느냐?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전염돼. 가격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뭐 이제는 뭐 밥값도 뭐 10,000원짜리를 먹어도 이거 뭐 제대로 된 게 없어. 막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격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어디로 옮겨붙느냐?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어. 뭐 회사도 어쩔 수 없어.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어떤 임금을 안 올려줄 수가 없죠. 시간을 두고 임금을 올려줍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그럼 이 임금이 올라가면 명목 임금이 올라간 건데 실질 임금 올라간 건 줄 알고 더 씁니다. 또 착각을 하죠. 착시현.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가지고 주식을 사고 아파트를 사.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의 인플레이션, 가격의 인플레이션, 임금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순환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본주의 역사가 인플레이션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사회의 가속도가 앞으로 나타날 거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막으려면 일단 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 준비에서 가장 기본은 내 지분이 있어야 돼요. 렌트에서 사는 비용도 만만하지가 않죠. 집을 안 사는 위험이 큽니까? 집을 사는 위험이 큽니까? 집을 안 사는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는 또 집값이 하락을 했으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1주택이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인플레이션. 뭘 하나 살려고 그러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다가 갑자기 회사를 안 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놀아야 돼. 그러면 계속 소비해야 되잖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투자한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아무리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라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놀면서 소비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계형 경제활동을 할 생각을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월화수는 돈을 정말 조금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에 뭐 출근을 하든지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소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 가니까 소비를 솔직히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일을 하는 거야. 노후지만. 그리고 목요일부터 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비싸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소비를 그러니까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분은 이제 일을 안 해요. 완전히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어요. 근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 자꾸. 그럼 여러분 연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에서 나오는 건 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은퇴 안 하고 계속 어딘가에 소속돼서 임금을 받고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 임금 인상이 나한테 수혜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은퇴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근데 물론 그 일이 꼭 자영업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뭐 어디 고용돼서 월급을 받는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모든 인건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면 월화수를 어디선가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제가 요즘 만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배움 카드로 뭐 지게차를 배운다는 분도 있고 나 옛날부터 중장비 운전하고 싶었어 뭐 이런 분도 있고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분,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분, 미용을 배우는 분. 자, 이게 뭐야? 뭐 나중에 내가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뭐 내가 이런 거에 소질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 뭐 돈은 좀 못 벌어도 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는 직장인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주식 하나 사놓고 뭐 그렇게 많이 사지도 못하잖아요. 샀는데 맨날 들여다보면서 뭐 올라가면 좋아라 하고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그걸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정말 저는 그건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2의 인생을 내가 돈 안 벌면 먹고 살 수 없다, 비참하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소득 없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득은 적어도 된다니까요. 아주 적어도 돼요. 지금 한 500 벌어. 근데 나중에 한 100만 원만 벌어도 된다니까. 대신에 일을 아주 슬로우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슬로우하게 월화수 일을 하고 나서 쉬는 휴식은 너무너무 달콤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뭐 소속감이 없네, 뭐 일 좀 하고 싶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언제까지 건강을 유지해서 정말 사회에 참여하는 행복이 그게 있잖아. 그게 돼야 되는데 나는 파이어족으로 40대 딱 은퇴하면 집에서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겠다. 뭐 60세 이후부터는 그냥 여행만 다니겠다. 그거는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착각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에 자산 수익에만 미래를 걸 수가 없죠. 공적연금 있죠, 퇴직연금 있죠, 임대소득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있죠. 임대소득이라는 건 꼭 뭐 내가 건물을 갖고 있거나 뭐 2주택, 3주택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으로도 임대소득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은 렌트 주고 나는 외곽으로 빠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득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야말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다. 그래서 은퇴를 못하는 노후가 아니라 은퇴를 안 하는 노후를 설계하셔야 돼요. 저는 은퇴 안 할 겁니다. 왜 안 할 거냐면 일 안 하면서 계속 노는 것만큼 고욕이 없거든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놀 건데 일하면서 놀 거예요. 자, 그러면 워라벨이 아니라 워레벨이 되는 거죠. 워크와 레저를 밸런스 있게 가정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월화수 정도 워크하고 그 다음에 레저를 목금토일. 그러면 3대 4죠. 3대 4. 이게 가장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마음대로 설계를 하세요. 여러분은 월화만 일하고 뭐 화수 목금 토를 일을 놀아도 되고 그죠? 저는 이게 워레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초저성장 시대의 개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 지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정말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요.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